네,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 홍성규입니다. 오늘 공지가 먼저 나갔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약 시간에 좀 착오가 있어서 원래 11시가 맞는데 10시 반으로 공지가 나갔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지난 70년간 공고해진 한반도의 대결 구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만무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수많은 우여곡절이, 난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대결과 대립, 분단과 친일의 시대를 넘어서 자주와 통일, 평화와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그 큰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진 것은 특히 우리 한반도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민중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판문점 선언이 현실에서 단단하게 이행이 되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끈질기게, 완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민중당 외에 그 어떤 정당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슬퍼런 박근혜 독재정권 시절에도 남북미중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장하다가 강제로 해산까지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중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주와 평화, 통일의 한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은 바로 이런 점에서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방적인 취소 선언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로 정책과 관련한 얘기는 따로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0일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이번 선거가, 특히 모든 선거가 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정책 선거로 경기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정책 선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3대 진보 비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0대 공약과 50대 과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민들이 살림살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기도입니다. 노동과 농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공약들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 평화의 중심, 한반도 통일의 중심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주민 참여 직접자치, 주민자치 100%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보면서 그 이전에 저희가 냈던 3대 진보 비전과 관련해서 많은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동북아 평화의 중심, 한반도 통일의 중심 경기도의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돼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주 평화 통일 새 시대로 라는 슬로건을 새롭게 이번 본선에서 저희 민중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의 주요 슬로건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세 가지 과제로 첫 번째는 미군기지 없는 경기도, 두 번째가 한반도 통일의 중심 경기도, 세 번째로 평화 군축이 곧 복지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자주평화통일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공약들이 경기도 차원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공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지사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인구가 1300만 명 아닙니까?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경기도의 비전이 곧 대한민국의 비전이 될 것이고, 거꾸로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책무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의 수준에서 제기해야 될 과제들도 경기도지사의 저의 평화통일 공약에 상당 부분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군기지 없는 경기도는요, 그 어떤 정당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 못하죠. 특히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하고 나서 더더욱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이야기는 어느 정당에서도, 집권 여당에서도, 스스로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정당들에서도 입을 꺼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보의 과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본에서는 민중당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그리고 미군 기지 없는 경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제출합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미군 기지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만큼 피해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경기도의 수많은 미군 기지들을 우리 도민들의 품으로 가져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번째 보시면요. 수원 전투비행장 문제, 수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지난 2년간 수원, 화성 같은 지자체 간의 문제를 넘어서 경기도 전체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수원 전투비행장은 이제 즉각 폐쇄되어야 됩니다. 이전 논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천에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미군 기지가 있지만 포천에 있는 이 사격장은 굉장히 독특한 것은 이 사격 훈련을 하는 한가운데 마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장 먼저 수원 전투비행장과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상징적으로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반도 통일의 중심 경기도에서는요. 사실 경기 남북도 분도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평화통일생태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역개발 패러다임에 따른 분도가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통일을 여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군축이 곧 복지다. 이미 복지 패러다임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복지 그러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군축이, 평화 군축이 곧 복지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군대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담았습니다. 모병제 전환, 직장 예비군 및 동원훈련 폐지, 그리고 대체 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 제정 이런 것들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안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제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파병 제한법 제정 및 PKO법 폐기, 이것은 사실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1,30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가장 먼저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부적인 사항들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검토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한반도 통일을 중심 경기도의 평화통일생태 특별자치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지역개발 패러다임에 따른 분도가 아닌 북부 지역을 평화 통일을 여는 지역으로 이제 구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현재 어떤 경기 북부 분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가요? 정확하게 민중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경기 남북도 관련해서는 경기도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광활한 면적의 1,300만 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단일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남북의 발전을 동시에 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기본 진보비전 세 번째에서 그 주민자치 참여 100%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중당은 기본적으로 현재 도, 시군, 읍면동 이 체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리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 나왔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저희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편의 취지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자체를 2단계 정도로 전국을 광역자치단체를 해체하고 광역시라고 표현이 되었던 그런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건 사실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추진 자체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마산, 창원, 진해 이런 식으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려다 지금은 중단된 상태죠. 저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이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가 시작이 되면 경기도는 남북도를 넘어서 경기도 전역이 주민자치가 꽃피울 수 있을 정도의 행정구역 개편이 저는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기다리기 이전에라도 이 경기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어떤 그 지역개발 패러다임, 행정구역 개편 이 부분을 넘어서 평화통일생태 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더 드리면요. 네. 그 이제 뭐 정책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뭐그 일환으로 좀 여쭙는데 네. 어제 사실은 자유한국당 이재명 네. 민주당 후보의 어떤 립설 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의 첫 전국선거입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인간다운 존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겠다는 선언이었고, 그런 선언에 걸맞게 민주주의에서 선거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명선거, 공정선거와 더불어서 정책선거가 진행이 될 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지난 3-4달간의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에도 수많은 토론회들이 무산되었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토론회들, 예를 들면 노동, 농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각계의 영역에서 시민사단체들은 수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력 후보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선거의 과정을 굉장히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장 유력 정당의 후보들이라고 하는 양 후보들 간의 이 인신공방 그리고 이전 투구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를 청산하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 내지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거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진흙탕 싸움으로 선거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녹음 파일 공개는 불법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공당의 홈페이지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저는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 논란 자체는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의도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극도로 몰락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판 자체를 전체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더불어서 과연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가 내지는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후보의 집안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두 후보 간의 날선 이전 투구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1300만 경기 도민의 삶과 생존의 문제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뒷전으로 내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후보에게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1300만 도민들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력 후보라면, 유력 1, 2위 후보라면 이 정책 선거의 장으로, 공정선거의 장으로 하루빨리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평화통일생태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남경필 후보의 서울광역도 구상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광역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버리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깝게 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도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 내지는 지방과 수도권의 이 불평등 문제 아니었습니까?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 지역에 사는 시민들도 똑같은 복지와 문화 수준을 누려야 된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남경필 후보의 서울광역도 구상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서울광역도에 사는 1등 시민과 나머지 광역도에 사는 2등 시민으로 나누겠다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 남경필 후보의 가정 자체가 대한민국의 특권층 1% 안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 특권층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겠다는 그런 어떤 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 서울광역도 구상 자체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그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홍성규 후보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